이제 오늘의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농민공익수당 시행에 합의한 전라북도와 농민단체. 그러나 지급 대상과 금액을 두고 전라북도와 타협점을 찾지 못한 농민단체는 별도로 주민조례안을 제출했다. 전라북도의 지급 대상과 금액은 농가당 연 60만 원. 그에 반해 농민단체에서는 농민당 연 120만 원으로 책정했다. 예산만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전라북도의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농민들의 조례안은 부결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심화됐다. 그리고 올해 9월 농가당 연 60만 원의 농민공익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농민단체는 모든 농민에게 연 120만 원 지급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심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전라북도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선택했다. 농민들의 조례안은 또 한 번 부결됐다. 부결 사유로는 첫 번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타협점과 형평성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조례안을 부결시킨 도의회를 규탄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년간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그냥 원안 폐기한 건 이건 3만여 도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도지사가 이제는 결심하고 결단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얼른 뭔가 결심을 하고 저희랑 만나길 바라고 있는 거이고, 농민공익수당 금액과 대상을 두고 갈등을 좁히지 못하는 농민단체와 전라북도.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입장, 과연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네, 작년 한 해 농민공익수당을 두고 상당한 진통이 있었는데요. 올해 전라북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농민공익수당을 지급은 했는데 여전히 농민단체 측에서는 이 지급 대상 그리고 금액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또 도의회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을 부결시켰는데요. 먼저 양성빈 소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답변에 앞서 전라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주민청구 조례안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도가 40%, 그다음에 시군이 60%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농민들과의 대화가 조금 더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호 변호사께서는 이 농민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부정수급자라든가 필요 없는 분들, 이것이 과연 공익적 기능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가, 꼭 필요한 데 쓰여지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의 자체 목적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하는 방법,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덧붙여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농지를 갖다 1000제곱미터 그냥 흔히 말해 300평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만 농사를 짓는다면은 똑같이 1년에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이나 적게 짓는 분이나 똑같이 받습니다. 사실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도 농업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홍이 있을 수 있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등하게 지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저소득 농민들한테 지원이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공익의 목적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양성빈 소장님의 입장은 어떤가요? 선별적 지원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목적과 취지에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공익적 가치라는 게 사실은 농업이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산업으로만 분류하지 말고 이거를 공익적 가치, 농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가치들 때문에 사실은 준다라고 아까 목적을 이해하셨다고 하면 농민들 전체에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가 나타난 게 지금 올해 2020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오면서 더 우리 식량 주권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더 많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 덧붙일 말씀이 제가 있으신가요? 이제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 그 전체 총 농지 면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농민으로 등록되는 숫자, 농민이 되는 숫자는 사실은 농민 인구는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한 300평, 400평 소규모 농지를 갖다가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부인이 만약에 한 300평 정도 딱 1000제곱미터 기준선을 넘기는 농지를 아주 싼 가격에 삽니다. 네. 옥수수 씨를 뿌려 놓습니다. 사실 옥수수 씨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 농지를 갖다가 휴경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옥수수 심는 게. 그랬을 때 저희 부인도 6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몇몇의 잘못 때문에 농업 전체가 저는 매도되어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모든 농민들이 다 그런다라고 그거는 일단은 좀 물론 편견은 그렇습니다. 버려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물론 드리는 그런데요. 거고요. 네네. 네. 물론 그런데요. 이 직불금 제도가 이제 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직불금 제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소득 농가의 일정 부분의 소득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면적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사실 차등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농업에 종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진짜로 종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런 여건인데요. 지금 직불금도 많이 세고 있습니다. 실제 농사도 안 짓는 사람들이 근데 많이 지금 받고 이제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농민수당을 갖다가 무조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또는 뭐 보편적인 어떤 공익 차원에서 공익 실현 차원에서 준다라고 할 때 과연 이 예산을 갖다가 누가 부담을 하며 만약에 농업을 갖다가 어떤 농업이라는 특정 산업 물론 공익적 가치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농업에 한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줬을 때 다른 산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역차별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농업을 이해하는 방식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산업 분야로 농업을 이해를 하면 지금 하신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농업은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식량, 먹거리를 책임지고 식사하시고 오셨어요 혹시? 네, 먹었습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님 식사하고 네, 오셨어요? 모두 다 식사했죠. 자, 식을 책임지고 있는 그 음식이라는 거 거기에 공익적 가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농업을 지켜내고 농촌을 지켜내면서 여러 가지 그런 가치들 먹거리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담수 기능을 한다든지 그런 가치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공익수당이 되는 거고 저는 농민 공익수당이 앞으로는 기본소득으로 확대되고 기본소득과 농민 공익수당과 거의 비슷한 개념에서 나타나지만 전 국민이 보편적인 그런 기본소득을 받을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수당이 반드시 지금 필요하고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된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그 농업 보조금 비율이 한 5.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농업 총생산액에. 근데 실제로 노르웨이 같은 경우 57%가 농업 보조예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스위스가 39.5%, 일본, 옆나라 일본도 8.7% 정도 농업 보조금 비율이 되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하위거든요. 아까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농업 보조금 비율이 명목상으로는 5점 몇 프로 나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농협을 통한 간접 지원은 다 제외된 거고요. 그런 것까지 합하면은 결코 작은 수준은 아니라는 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농촌경제원에서 2018년도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농가 평균 소득은 4,490만 원으로 나왔고요. 고수입, 그다음에 흑자를 보는 농가는 전체 약 37.7%가 되는데 평균 수입이 1억 4천여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편차가 큽니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싶은 거는요. 고수입을 올리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를 갖다가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차등을 줘서 현실적으로 진짜 필요한 농민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제도가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제도가 사실은 그래서 보편적으로 주는
농민 공익 수당이 될 것이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농민 공익수당에 있어서 많은 두 분의 이견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뭐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락농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전라북도인데 그 가치가 잘 지켜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양성빈 소장님 그리고 오늘 김용호 변호사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탐사기획 일사천리는 앞으로도 더욱 날카롭고 깊이 있는 취재로 여러분의 알 권리를 책임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